네, 성공투자 후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그 안에서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0위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리튬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전날 이 중국이 리튬 생산량을 통제한다는 뉴스와 함께 워낙 이 리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관련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공매도 관련 이슈도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오늘은 좀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포스코인데요. 이게 포스코 직계 계열사로서 사실 사업 분야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그 철강 제품을 포장하고 마그네슘 공장을 위탁 경영하는 회사인데요. 향후 그 포스코 그룹이 국내외 그런 신설 예정인 리튬을 포함한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공장을 운영할 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되면서 올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일단 두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그 마그네슘 관련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되었었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전기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사용량을. 그리고 충전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장 용량이 리튬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으로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주목한 것 같고요. 또한 리튬 관련 호재도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리튬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장시성 이춘에 리튬 공장 생산 중단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리튬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으로 이번 그 코스닥 150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변했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일단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양국재 같은 업체는 진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는데, 포스코 엠텍은 순이익단으로 보면 100억 미만으로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영업이익도 17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흐름과 연계한 기술적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목표가를 좀 선정할 수는 없는 종목이 아니겠느냐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10위 포스코 엠텍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9위 콘텐트리 중앙도 체크해 볼까요? 범죄도시 3가 그렇게 흥행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 흐름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조남준 차장님, 범죄도시 3 보셨어요? 이번 주에 볼 예정이고요. 네. 콘텐트 중앙 같은 경우에 분명히 범죄도시 3가 지금 이 상태로는 1,000만 영화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분위기고요. 거기에 콘텐트 중앙이 범죄도시 3의 기획, 제작, 배급까지 전부 다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통 이 정도의 파급력이라면 주가가 오를 만도 한데요. 전혀 아침에 잠깐 반응했다가 또 다시 빠졌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투자가분들한테 콘텐츠 업종 전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그 닥터 차정숙 같은 경우는 JTBC에서 방영했음에도 18.5%의 엄청난 시청률로 네. 종영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투심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이렇게 투심이 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적인데요. 1분기에 300억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적자였어요. 자, 2분기에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5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BEP가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200억 적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트리 중앙은 다른 콘텐츠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저평가된 것은 맞고요. 거기에 메가박스의 아직 그 이익 개선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플레이타임 인수했던 1,000억 원에 인수했던 그 놀이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주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가박스의 그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플레이타임 입점을 해서 복합 어떤 놀이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들이 계속 선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결국엔 분기 단위 흑자 전환,
이에 따른 투자가들의 관심이 선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조선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연도 실적 좋아지니 주가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콘텐츠 업체들은 지금 당장 매수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네. 분명히 올라갈 때 3만 원이 가도 3만 5천 원이 가도 여전히 저평가된 회사가 바로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위 콘텐츠리 중앙까지 진단 맞춰봤고요.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체인 실리콘투죠. 최근에 이 기관 매수세가 눈에 띄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7% 상승을 보이다가 음봉 전환, 지금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국의 그 중저가 화장품을 세계 170여 개국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분기 실적 확인이 된 이후에 고성장 지속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4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20% 성장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은 뭐 전년 대비도 뭐 200%, 300%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한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중저가 화장품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이 지금 비중이 정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선택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고 또 고가보다는 중저가 제품 위주로 좀 선호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경기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중저가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좀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가시성은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이 지금 지난 10년간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인디 브랜드 수출이 연평균 33% 성장했고 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대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중이라는 점인데요. 그 인디 브랜드라는 것이 이제 거대 자본 없이 설립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로서 중저가 제품 위주로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지금 이렇게 그 300여 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실리콘2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1분기와 같은 분기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에 현재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PER로 보면 한 10배 중반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폴란드, 네덜란드 지사 설립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을 고려해서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손절가는 한 5,600원 정도로 잡아왔는데 이거는 아까 그 높았을 때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을 때 잡은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실리콘트 그래도 단기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가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7위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유화학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이슈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송원산업이 7위입니다. 최대 주주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 매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후에 주가가 들썩대고 있습니다. 송원산업 측에서는 조회 공시를 통해서 현재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해당 지분 매각 오너 일가의 의지가 강하고 또 다수 화학업체와 또 사모펀드와의 접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로 움직이는 만큼 주가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 오늘 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화학주들의 상승 흐름에도 동참하고 있는 송원산업이 7위를 기록했네요.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배를 시키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계속해서 답이 없습니다. 전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죠. 6위를 기록했는데 과연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쿠팡과의 경쟁 우려, 또 제한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여전히 눈높이를 낮춰보는 시각과 반면에 네이버와의 협력 확대 등 신규 고객 유치도 긍정적이고 또 계약물류, CL 부문이라든지 글로벌 부문에서의 비용 효율화, 또 택배의 판가 상승 효과로 연관 증액 흐름을
감안했을 때 너무 저평가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커머스 수익성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또 PR 8.5배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우려보다는 개선에 더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까지 살펴봤습니다. 7위 종목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조남준 차장님, 손원산업이 7위에 올라왔는데 네네. 지금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됐잖아요. 네네. 증권가에서는 매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대놓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사측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매각을 왜 하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이거에 따라 주가가 이제 변동이 될 텐데요. 일단 매각에 대한 이유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지금 이 산화방지제 글로벌 EU의 회사인데요. 산화방지제가 이제 합성수지의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합성수지라 하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플라스틱 사용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죠. 네.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 실적이 좀 약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더 악화되기 전에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회사에서 가져갈 건가? 그러면 결국에는 뭐 사모펀드 쪽이나 이쪽이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화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밸류에이션도 퍼 뭐 6, 7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매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땐 1개월 이내 제공시한다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기 때문에 7월 2일까지는 좀 뭔가 어떤 협상하는 그런 공백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업황 같은 경우는 좀 하향하고 있고요. 오히려 작년에 정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 연도 턴어라운드 하는 화학회사들이 훨씬 더 뭔가 성장 동력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뻔한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의 성장성은 좀 제한적이고 최대 주주 매각 이슈라는 아주 큰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점을 본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섣불리 달려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 분위기를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매각에 대한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살짝 좀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매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면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매각가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실적이 정말로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해보면 PER로 보면 한 5배 뭐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뭐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재료가 이제 매각 재료가 나왔음에 불구하고 개인들의 순매수만 돋보이고 있고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은 이때를 계기로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아닌 어떤 일회성 이슈로 꽂힐 가능성도 있는 재료에 주가가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이 송원산업 7위 알아봤고요.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궁금한데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되 일단 실적이 확실하고 수급 개선세가 더욱더 활발해졌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기대치는 뭐 소폭 상회하는 영업이익 한 990억 기록했는데 근데 판관비가 전년 대비 뭐 300억대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1분기 좋은 실적이 뭐 기업들의 계약 물린 CL 부분과 택배 부분의 판가 이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때문인데 특히 택배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발생해서 전년 대비 한 75% 성장했다는 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배 부분은 사실 6.2% 단가 인상을 했는데 이런 실적이 사실 2분기 포함해서도 계속 올해 내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수익성 회복에 더
더해서 쿠팡에게 뺏겼던 점유율 회복이 좀 기대되기 때문인데 물류센터를 좀 확장을 했고요. 또 설비 고도화를 통해서 처리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대신 물류업자가 상품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사업에 있어서도 위탁 판매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이 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다가오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지금 증권사별로는 다르지만 1,200억 정도의 엄청나게 큰 이익을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다는 점에서 실적 기대감에 좀 우상향 전환 가능성이 좀 있는 회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좀 상반되는 의견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조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CJ 대한통운. 쿠팡이 너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정말로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할 수 있는 배송업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물류센터를 비롯해서 직매입을 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조금 쉽진 않다.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있고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쿠팡이 지난 5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경쟁사업사로서 너무 밸류에이션도 싸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지만 향후에 미런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이제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릴 건 없는데 수익이 날 가능성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네.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지금 저점 자리에서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은 저점은 맞기는 하나 폭발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매력도가 낮다라는 의견이 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까지 진단 들어봤고요. 10위 포스코 엠텍부터 또 6위 CJ 대한통운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대체로 중국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흑연에 대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계 광업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2분기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더해지면서 오늘 6%의 강세 나타내며 32,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 길고도 길었던 10년간의 저평가, 이제는 탈출한 걸까요? 전장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지난주부터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 12만 7,700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가격은 내림세를 걷고 있지만 설탕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연초 대비 35%나 올랐는데요. 이런 뉴스에 대한제당은 탄력받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지켜가면서 6.9%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강하죠. 그중 첨보는 중국발 재고 이슈로 올해는 부진하나 내년부터는 고성장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에 급락을 보였지만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관 매수는 꾸준히 들어왔던 가운데 오랜만에 갭상승하며 출발한 가운데 현재 20만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죠. 바로 5위 종목입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5위입니다. 그 축은 SK온이죠. 그리고 오늘 또 국제유가 상승 영향까지 받으면서 SK이노베이션 반등을 주다 현재는 힘이 또 살짝 빠졌습니다. 먼저 SK온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MBK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7조 6천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점진적인 수익에서 또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SK온이 생산 설비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투자금 확보로 일부 해소된 점이 긍정적이고 또 수율 문제도 조금씩 풀리면서 올 하반기 완연한 가동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깜짝 추가 원유 감산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도 정유주로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반등의 흐름 얼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5위입니다. 네,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오늘 정유화학주도 전반적으로 반등의 힘을 보여줬던 가운데 4위는 TKG 휴캠스가 차지했네요. 주간 사실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의 양봉 이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암모니아를 기본 원료로 주력 제품 폴리우레탄 중간 소재인 DNT, MNB 생산업체인데요. 이 원료인 암모니아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견조한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여기에 증설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2025년에는 슈퍼섬유, 이 아라미드의 원료 사업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 가격 하락에 따른 고마진이 지속이 되고 PBR 1.5배를 적용했을 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거의 최고가 부근인 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별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TKG 휴캠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HSD 엔진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카타르의 LNG선 40여 척의 2차 발주 논의 본격화 소식에 조선사 수주 기대와 더불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가 상승, 수주 잔고 증가, 또 조선사의 실적 상승에 따른 동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사까지 다변화된 매출 구조를 통해서 수출과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3년치에 해당하면서 이 엔진 회사가 수주 잔고가 3년치 넘게 쌓였다는 것은 조선사로 치면 6년치에 달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하나그룹의 인수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효과, 엔진 단가 상승 그리고 시장 점유율 증가라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신영증권에서는 조선기자재내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조선주 내에서 얼마 또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3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5위 종목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네, 5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사실 그간 2차 전지 랠리에서 다소 소외됐었던 이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SK온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또 최근에 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는데 상승세 지금부터 기대해도 되겠죠, 조남준 차장님? 네,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솔직히 이렇게 적자인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직접 2조 원의 규모로 돈을 조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SK이노베이션에서 직접 조달한 2조 원을 빼면 약 8.3조 원의 돈을 외부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도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으나 그래도 돈을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두 개 회사는 이미 흑자 전환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봤을 때 2분기 정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1분기에도 그래도 적자폭을 축소할 거야 했는데 3,500억 적자였어요. 자, 2분기에도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1분기에 당사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AMPC 효과를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2분기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익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금 조달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 특히 이 IRA 효과로 인한 시가총액 대비 규모로 치면 당사가 1위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정유회사였잖아요, SK에너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하나솔루션 보시면 불과 그 태양광 쪽이 이익을 난 게 작년 1분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체 이익에서 90% 이상을 태양광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도 상장 전까지는 내년, 내후년 정도 된다면 배터리에서의 이익이 정유에서의 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분명히 이번에는 항상 속아왔어요. 상승했으면 또 빠졌고요. 항상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좀 괴롭히지 않고 진짜로 상승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지금 배터리 셀 3사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매력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에는 주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오면 그건 좋은 주식이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나한테 손실을 안겨주면 안 좋은 주식이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이 3사 중에서 매력도를 비교한다면 충분히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 이사님은 SK이노베이션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가동률이 안 좋았다가 가동률이 좋아지는 시기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과거 그 LG화학이 해외 공장에서 가동률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서 2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로 바로 점프했던 그 기억이 좀 생각나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뭐 지금 2분기 흑자 전환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공제 금액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수율이 지금 향상이 되면서 상당히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서 사실 정제 마진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미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뭐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시즌 지금 그 본격적인 그 성수기로 진입함에 따라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체가 SK이노베이션이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부터는 2차 전지 강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대형주 내에서 매력도가 높다 두 분의 또 공통된 의견까지 확인해 봤네요. 자, 오늘 정유화학 업종이 탑10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TKG 휴캠스에 대한 진단해 볼까요? 여기는 원료 가격 떨어지고 수요는 괜찮아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다른 화학주 대비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저는 이제 화학주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면 TKG 휴캠스가 딱 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 동력도 좀 괜찮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사실 부담스럽지 않고 여기에 배당도 많이 주는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휴캠스가 주로 생산하는 게 질산인데요. 이게 산업 부분의 필수 소재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이 좀 상당히 있고요. 여기에 윤활성이 높은 위험 물질이라서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휴캠스가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질산과 질산 화합물을 국내 유수 화학회사의 장기간 독점 계약으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황기에서도 실적은 꾸준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원료인 암모니아 가격이 하락하신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암모니아는 주로 천연가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천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좋은 실적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2분기 역시도 지금 천연가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포인트도 따로 있는데 지금 질산 같은 경우 올해 4분기에 지금까지 지금 1,500억 정도 투입해서 생산 능력을 지금 30% 증가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행제 우려탄 원료인 모노나이트로 벤젠 생산 능력도 내년 2분기에 한 30만 톤 증가 예정으로서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한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에는 추가 증설분까지 합쳐서 이런 안정적 실적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간 주당 한 1,000원 배당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도 최소 1,000원 정도로 배당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4.2% 정도 되는데요. 이런 안정적인 성장, 그다음에 고배당을 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로 보면 8배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매수해서 전환될 시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서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남준 차장께서 어떤 의견이세요? 휴캠스는 순수 화학업체로 다른 화학업체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암모니아의 또 원재료가 또 천연가스거든요. 네. 이 천연가스 러시아발 어떤 급등을 했었으나 또 그게 재료가 소진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암모니아 가격도 작년보다 지금 빠졌고 지금 또 더 빠지고 있어요. 1분기보다 5월이 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진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까가 포인트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충분히 유지될 만하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쉽진 않아 보여요. 최소한 여름에는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학업체 중에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TKG 휴캠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입니다. 워낙 시장 상황도 좋고요. 이 하나그룹 인수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겠죠, 조남 차장님? 네,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2위 그리고 글로벌 2위의 엔진 제작 업체입니다. 하나그룹으로 인수됐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 단가는 8,300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8,000원이 되지 않은 가격 7,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9,000원대 초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전방 산업이 이번 연도에 가장 크게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자재 업체들은 조선업의 턴어라운드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올랐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40%가 올랐고요. HSD 엔진은 지금 39%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고요. 여전히 시가총액은 6천억대로 저평가돼 있고요. 하나그룹과의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최대 주주가 인하전공인데요. 인하전공이 이제 매각이 되고 매각하고 나서도 한 9%대 지분이 남아 있어요. 자,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지금 주가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을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매각도 이루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예, 이슈만 나왔을 뿐이지 MOU만 체결했고요. 네. 실제로 바뀌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입장 정리가 좀 있겠죠. 네.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HSD 엔진. 네,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가장 특징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이중 연료 엔진을 상용할 정도로 이중 연료 엔진에 특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중 연료 엔진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싼 벙커 CU와 함께 친환경 연료를 같이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먼 바다에서는 벙커 CU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규제가 있는 연안에서는 친환경 연료로 사용 가능해서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사실 이것이 이제 보통 2년 뒤에 매출로 발생되는데 작년 수주도 좋았고 올해도 지금 보면 5천억 원 이상 신규 수주해서 1분기만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좀 좋은 회사다. 여기에 이제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하나그룹 편입되면서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캡티브 마켓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다수의 중국 조선사로 매출처가 지금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률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이제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봐더라도 한 12배 정도 PER로 보고 있는데 안정적 고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저평가다.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도 지금 기관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 아니라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황 개선 기대와 하나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해 볼 만한 HSD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핫바님은 내일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기기 잘 발표해서 XR 관련주 좀 갔으면 이란 댓글인데요. 맞아요. 지난주 특집 때 짚어드렸듯이 내일 새벽 2시에 이 애플이 7년 동안 개발한 첫 MR 기기를 공개합니다. 이 출고가에 대한 벽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이니까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지 수요일 관련주들의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 뵙는 분인데요. EPL 소니님 반갑습니다. 명신산업과 사랑에 빠져서 고달플 듯이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진 말라는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명언이 있잖아요. 명신사업 참 좋은 종목이고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부품주들보다는 좀 굴곡이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잘 공부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숙님의 댓글입니다. 이 방송 보면서 역시 돈을 벌어야 주식 올라감이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 적자를 내는 회사들에는 확실히 좀 애정이 안 가죠. 이 주주들의 애정으로 영업이익도 고성장을 보여야 이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천둥이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돈들이 좀 대충 아리까리하게 갔네라는 댓글인데요. 오늘은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무거운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건설기계 쪽을 외국인은 집중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조선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쉴 때 또 그 외의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오늘장 관심주에 올랐을까요?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위 종목 살펴볼까요? 네, 화장품주 내에서 코스맥스가 2위입니다. 중소형 화장품사 그리고 인디뷰티 브랜드의 인기로 오디엄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 유입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비중국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 법인 성사에 따른 비용 효율화 효과 그리고 향후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회복에 따른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합니다. 오는 8일 마녀 공장이 상장 예정인데요. 군보 시장의 흥행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반기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 중국 로컬 브랜드의 강한 흐름에 ODM 업체인 코스맥스의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 전년 대비 94%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코스맥스가 오늘의 2위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건설기계주들의 강한 움직임 속에 HD 현대건설기계가 1위를 차지했네요. 미국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의 급등 영향과 더불어서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IRA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북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전기차 핵심 광물 채굴 등 광산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북미 지역과 더불어서 남미, 중동 등 자연 보유국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출 감소는 부담이긴 하지만 북미라든지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 급성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 성장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인지 그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차지했네요. 네, 2위 코스맥스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주 중심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ODM 업체인 이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 안에서의 매력도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사실 대형 화장품 사 중에서 이제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꼽는 증권사가 다수 있는데요. 올해 세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수주 회복, 두 번째가 국내의 그런 매출 회복,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어떤 비용 효율 효과 요건데요. 풀어서 보면 중국은 이제 3월부터 리오프닝 효과가 상당히 이제 가시화되면서 고객사들의 재고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중국 쪽 오더가 지금 반등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지금 나타났고, 이미 1분기 매출이 중국 부분에서는 봉쇄 이전 수준까지도 올라온 점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국 수출 기업 증가로 외형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국내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는 중이고, 아까 그 실리콘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디 브랜드가 계속 성장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뭐 그런 ODM 업체나 OEM 업체들의 또 추가적인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 공장 구조조정 완료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 또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로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88% 증가한 300억 원대 중반까지 지금 예상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07% 증가한 1,100억 원대가 지금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현재 그 주가를 좀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 11배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11배 수준은 정말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3개년 밸류가 지금 그 동사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11배로 받는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이 사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이 약간 외도하는 모습이 참 자주 발견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의 키는 결국은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래서 일단 올해 내후년 고성장 예상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주가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 이 외국인의 순매수를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속에서 이 신고가 경신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얼마나 더 갈까요, 조남 차장님? 그러니까 이 건설기계 업종 자체를 좋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두산 바켓이라든가 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현대 건설기계가 있죠. 근데 이제 매력도를 본다면 이게 1위에 올라 있긴 한데 밸류에이션 그 3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밸류에이션이 더 싸지도 않고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점유율 면에서 보면 인도에서는 이제 전체 점유율에서 2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 특히 너무 많이 빠졌고요.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어서 역대 최대 지금 현재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25%까지 됩니다. 근데 밥캣이나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 보면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본다. 대신에 현대 건설기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거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려면 밸류에이션이 더 싸든가 아니면 뭔가 모멘텀이 더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건설기계 업종은 전체적으로 다 상향하는데 현대 건설기계가 적게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적인 업종을 두루두루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사실 그 HD 현대 이렇게 붙으면 당연히 이제 인프라코어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코어가 이제 당연히 1등 종목이지 않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은 이제 견조한 실적은 뭐 업종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벤트가 지금 뭐 보였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차장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이냐?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현대 그 인프라코어가 좀 더 탑픽권에는 더 접근해 있는 종목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밸류에이션도 싸고 수급상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오늘. 여기에 다른 건설 기계 업체 대비 경쟁력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지금 예전에는 천덕구력이었는 것이 요즘은 수익성 부분으로 전환한 엔진 부분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엔진 부분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뭐 발전기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올해 순차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는 K2 전차 엔진 매출이 본격화되면 이것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도 3사 중에 제일 낮고 또 수급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도 가장 양호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이렇게 인프라코어를 탑픽 그리고 차선호주로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위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5위 SK이노베이션부터 1위 HD 현대건설기계까지 투자 포인트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